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북한이 정말 여러 차례 셀 수도 없이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들이 왜 이렇게 공격을 할까? 어젯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상을 마치셨군요. 구상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조공 금단 증상이다. 원래 이 뽕쟁이들이 말입니다. 금단이라고 하면 약에 중독된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예. 그 뽕쟁이들이 뽕을 못 맞으면은 막 손을 벌벌 떨고 그러다 막 화를 내고 네네. 사람들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딱 뭔가에 중독됐다가 이게 지금 저는 김정은이 정말 한국의 대통령들로부터 각종 조공 물품에 저는 중독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네요.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서 실제로는 보수 뭐를 가릴 것 없이 네. 좌우 가릴 것 없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북한과 뭘 해보기 위해서 정상회담 한번 하는 샷, 그렇죠. 투샷 예. 이거 한번 잡히고 싶어서 실제로는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그렇죠. 그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뭐 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것부터 했고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뭐 많이 갖다 바쳤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서로가 길들여진 거죠. 맞아요. 근데 금단 전산이라 한다면은 이제 네, 대충 정부 출범하고 한 6개월쯤 됐으면은 네, 이것도 와야 되고 저것도 와야 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안 오네. 그렇죠. 그래서 금단 정상이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아니 김정은은 지금 김성태한테 에르메스 말 한 장도 받고 쌍방울 김성태한테 그다음에 무슨 뭐 명품도 받았다, 뭐 네. 돈도 받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뭔가 잘 왔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내지? 자, 그다음에 ICBM 발사한다? 네. 아무 무반응 지금. 아니 그렇죠. 그 결과가 이제 서울 한복판에 옛다 이거 봐라 하면서 얘따 드론 먹어라 하면서 드론까지 이제. 보낸 거죠. 네, 네. 이게 이 상당히 신박한 해석이면서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역대 한국 정치인들이 김정은 버르장머리를 너무나 나쁘게 들여놓은 결과 그 중에 아주 뭐 결정적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해놓은 결과 이 정말 김정은이 정신 못 차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뭔가 무기를 보내겠다, 도발을 하겠다 하는 이 버르장머리를 지금 막 한바탕 지금 재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저 드론이 어쨌든 뭐 은평구다. 은평구 아니면 더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만 드론이지 드론에다가 예를 들어서 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은 뭐 카메라만 달아서 예. 정찰용으로 썼을 것이라고 하는데 네. 상상하기에 따라서는 네. 어마어마한 그 무기들을 맞습니다. 장착할 수 있고 우리가 저거를 이렇게 격추시키지도 못하고 네. 항적도 제대로 초창기에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네. 우리나라 하늘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를 또 네. 확인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군사 문제는 예.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만 군사 문제를 잘 아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드론은 네. 굉장히 탐지하기가 어렵답니다. 이미 과거에도 수년간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저렇게 드론을 보내서 네. 사진을 많이 찍어 갔는데 네.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공군의 기술력 때문에 이게 드론을 추적을 할 수 있었고 추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의 발전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네. 이거를 격추하지 못하는 기술인데 격추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산간지대, 사람이 살지 않는 뭐 사막지대 혹은 바다였으면 쏴서 추락시키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시내 아파트가 거의 민가가 아파트가 있었죠. 있는데 거기 총을 쏜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거기서 한 명의 살상이라도 일어났으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선배께서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면서 자꾸 추락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훈련의 부족이다. 네. 예. 정확하십니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토론방이 되는데 하필 마침 그 군에서 대공포를 다뤄본 분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일부에서 뭐 100발 쏴가지고 한 발도 못 맞췄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 대공포 훈련 자체가 네. 한 500발 쏴가지고 아. 2개 정도 맞으면은 네, 그러니까 네, 네. 엄청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사를 해서 그냥 네. 어디에 하나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네. 한 그러니까 1km, 2km 막 바깥에 네. 무인기가 떨어져 있고 그 네. 무인기 크기가 한 2m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각도 하나만 바뀌어도 네. 실제 2km 가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그 이게 각이 그렇죠,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100발을 쏴가지고 한 발도 못 맞췄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훈련 상황이 아니라 네. 민가 상공에 무인기가 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 갖고 비판을 하면 안 되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네. 강원도에서 이 출발하던 그 공격기 한 대가 네. 출발 과정에서 추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야말로 정말로 그 훈련 부족을 보여주는 거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군의 대응에 실망할 부분도 있고 그걸 지적하신 분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정확하게 현실을 인정을 해보자면 일단 무인기 네. 드론이 우리 상공에 들어왔다라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고요. 네. 예, 아니, 우리의 기술력인 그렇죠. 거고. 우리가 기술이죠. 예, 다른 데 없는 거죠. 문제는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뭐 항공에서 지상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진 게 네. 아니라 뜰 준비를 하다가 뜨다가 그렇죠. 이게 추락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준비 태세에 문제가 있다 예. 하는 걸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대응 잘한 거라고 한다면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시였다고 하는데 이제 드론을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네. 북한에서 그래 너희들 드론 보냈어? 우리도 보낸다. 해서 적진에 대해서 네. 탐지를 그러니까 무인기를 보냈고 네. 가서 우리도 항공 정찰 활동 똑같이 해주고 네. 사진도 찍어 왔다는 거예요. 송골매죠, 그게. 네, 송골매. 송골매 사진 한번 볼까요? 송골매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저 그렇군요. 왼쪽은 2017년에 그 발견된 무인기인데요. 저 북한 거죠, 왼쪽 게? 네네, 왼쪽이 북한 거고 오른쪽 게 한국 건데 여러분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 게 훨씬 작습니다. 저기 한 2m 정도 되는 네. 거 10별이 10장. 우리는 한 3m 네.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거는 3m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전장을 보면은 앞부터 뒤까지 보면 3m가 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공군력이 정친 승리가 아니라 팩트인데요. 저 왼쪽의 것이 날아왔을 때 우리는 발견을 우리는 했죠.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 거 그 송골매 저거 날아간 거를 아마 북한은 저걸 감지를 못했을 거랍니다. 네. 북한에는 저 감지 기술이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더 큰 것이 북한에 날아갔다가 왔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북한 입장으로서는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왔는지 모르니까. 지금 사실 저희 네. 이거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은요. 네. 북한에서 드론이나 항공 정찰 관련 부대 몇 네. 명 장성들 네.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저런 기술 그리고 이제 드론 부대 창설을 네. 하라. 요게 이제 요 지시가 내려서 아마 곧 내리고 어저께 밤에 합참에서 네.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일부에서 드론 부대 창설하라 그러니까 드론 부대 이미 원래 뭐 있는데 막.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드론 로봇 다니고 네. 그냥 훈련에 넣어라 이런 거였고 이거 같은 거는 정말로 공격용 방어용 무기 체계로 쓸 수 있는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는 건데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게 예. 드론에 대한 그 드론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국제면 톱 기사인데 이게 러시아 본토 공격이 전부 우크라이나가 이게 드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론으로 이루어지는데 뭐냐면은 러시아가 네. 아까 방금 우리나라 드론이 넘어갔는데 북한이 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준비를 안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면에 우크라이나 드론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후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이란의 핵심 그 요인 암살까지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 미국과 이건 어떻게 본다면 북한이 이번에 드론을 우리나라 상공에 날려 보내고 그게 들켰다는 거는 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 뭔가를 건드린 거예요. 네. 자, 알았어. 우리 막강한 드론으로 더 네. 우리가 대응해 주겠어. 네.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드론은 앞으로 그 현대전에서 네.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로 예상이 그렇다고 되기 하대요. 때문에 예. 드론 부대 창설이 앞에서 앞으로 좀 잘 운용을 할 수 있기를 네.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지금 이 한쪽 그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드론 부대 이미 있는데라고 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게 기존에 있는 거는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이름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부대를 창설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게 해야 이거를 전략 전술을 세우고 그렇죠. 또 무기 체계 안에 넣어서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뭐 야 저기 나타났어. 야 정찰을 드론을 시키자라고 해서 이렇게 도구를 쓰는 게 드론을 아니라 쓴다. 이거 정도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드론 부대가 아니라 완전한 드론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거를 전체 무기 체인에다가 활용하는 끼워 넣는 이런 네.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마치 이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드론이 왔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했고 네. 드론 부대 창설하라 지시가 나왔는데 네. 야당은 뭐 했냐면 그것조차도 자신들에 대한 또 공세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거 문재인 대통령 때 다 만들었는데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윤건영 의원, 김태년 의원 네. 우리 안보를 가지고 안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이제 정치 공세로 밖에 안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오히려 저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 250억 원을 깎았잖아요. 맞다. 자기들이 이번 국회에서 드론 예산을 깎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그 모든 걸 정치로만 보는 그렇죠. 이 예. 그죠. 안보를 정치로 그 하다 사람들한테는 안보나 국방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 아니었어요? 빨리 조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하면 안보 예산을 줄일까? 그렇죠. 네? 국방 예산을 줄일까? 저는 그런 지점에 이게 셋업 머리에 그 철학이 사고 체계가 굳어졌기 때문에 사실 네.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줄여서 딴 데로 쓸까 하는 생각들을 전 많이 했었다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저기 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 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잠깐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올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저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전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조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조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전문 예.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